국회 문턱을 넘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자 여러 사정들이 있으실 텐데 사례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일단 오늘부터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바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를 하면 법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게 없던 제도가 시행되는 이만큼 사례별로 좀 궁금한 게 참 많은 상황인데 네. 일단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그 전세 대신에 월세로 바꾸겠다라고 세입자에게 통보를 한다면 네. 세입자가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일단 임차인이 동의 없이는 전세를 월세로 그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를 해서 전환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데요. 예. 집주인과 세입자가 5% 인상에 동의를 했을 경우 우선 전세 보증금을 5% 올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보증금 수준에 맞는 월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5%포인트를 더하면 되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0.5%니까 전월세 전환율은 4%가 됩니다. 네, 이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증금 5% 인상에 동의한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억 원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더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하면요. 일단 보증금이 4억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서 보증금 1억 원을 뺀 3억 2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1,280만 원이 되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약 106만 원이 월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에서요. 세입자가 자꾸 월세를 연체한다든가 해서 네. 이렇게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자에 따라서 갱신을 요구를 하면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2달치 월세를 넘게 월세를 밀렸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다시 세를 주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그리고 동의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한 경우, 그리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집이 멸실될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집주인들은 집주인들대로 대응법을 찾고 있을 텐데 네. 예상 가능한 상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주인들 사이에 법의 허점을 노린 방식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받아야 할 때는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해서 사실상 전세 연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집이 두 채인 경우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2년씩 번갈아서 실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집에 계속 새로운 전세를 놓는 방식 등입니다. 법이 예외도 많고 복잡해서 시행 이후 당분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네, 적잖은 혼란이 나오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